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행위에 캐나다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NSA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도청 행태가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직간접적으로 공조했다는 결과에 미국, 캐나다 정부 모두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오타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묵인했다고 CBC 방송이 전했습니다. CBC는 28일 미국 국가안보국 외주직원이었던 내부 고발자 스노우든이 유출한 기밀 문서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급 비밀로 분류된 문서에는 2010년 6월 오타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오타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사령부로 6일간에 거쳐 NSA 스파이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서에는 감시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2009년 영국 런던의 G20 정상회의에서 각종 해킹과 도청 행위를 했던 영국 정보기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정보기관의 스파이 행위는 테러 집단으로부터의 각국 정상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이익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파이 작전이 캐나다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내법은 통신보안국도 영장 없이 캐나다 내에서 통신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과 별개로 통신보안국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스파이 행위를 미국이 하는 것을 돕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오타와 대학 법학부 크레이그 포시스 교수는 첩보 활동 권한을 승인받지 못한 통신보안국이 미 국가안보국의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협조, 묵인했다면 통신보안국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이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김문수 도지사와 회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BC주와 경기도는 앞으로 4년 동안 교류협력 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액션 플랜은 2016년까지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실행 계획을 담았다고 합니다.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BC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클락 수상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만나 2016년까지의 교류협력 사업을 약속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한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 BC주와 경기도의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4년간 교류협력 사업을 약속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액션 플랜은 지난 2010년 2월에 체결한 1차 액션 플랜에 이은 것으로 오는 2016년까지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실행 계획을 담았습니다. BC주는 이 실행 계획에 따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미디어 및 무선 시스템, 농식품, 해양레저, 인적교류 및 시장 개발 협력 등 6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는 지난 1차 액션 플랜을 통해서 경기 디지털 콘텐츠 진흥원과 DGBC 간 디지털 콘텐츠 문화 MOU, 경기도 환경국과 BC주 환경부 간 환경 분야 MOU, 경기도시공사와 BC우드 간 목조 주택 분야 MOU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날 클락 수상은 그동안 교류 협력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클락 수상의 경기도 방문은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클락 수상이 경기도와 BC주 간 국제 교류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명예 경기도민 증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클락 수상의 경기도 방문은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경기도는 클락 수상이 경기도와 BC주 간 국제교류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명예 경기도민 증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1년 경기도 대표단의 밴쿠버 방문 시 BC주 측에서 경기도의 날로 선포해준 것에 대한 답례로 클락 수상의 방문일인 28일을 BC주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 BC 주기를 개항했습니다.
집안의 침실에 롤러코스터를 만든 천재 캐나다 소년이 있습니다. 16세 소년이 6개월에 걸쳐 자신의 침실 안에 만든 이 롤러코스터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제작 기간, 비용 모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영국의 한 매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년 닉 코트러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침실에 든 롤러코스터를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 거쳐 침실에 만든 롤러코스터는 놀이완구 KNX 부품 25,000개가 이용됐습니다. 침실에 만든 롤러코스터는 일주하는데 7분이 소요되는 등 실제 롤러코스터처럼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의 제작 비용은 무려 약 2,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침실에 만든 롤러코스터 사진을 접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든 것과 생각의 기발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이 온타리오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의 에너지 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화가 태양광 모듈 수주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그린 에너지 기술의 우수성에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28일 한화솔라원은 42.5메가와트 규모 캐나다 온타리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듈을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타리오 전력 인프라 기업인 피에라 엑시움이 사업을 주관하며 한화 큐셀이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5만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로 한화솔라원은 250와트 규격 모듈 17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라원은 지난 23일에도 12.9메가와트 규모 포르투갈 리스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관하는 스페인 태양광 기업 그랜솔라와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린 에너지 사업의 국제 수주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성과를 해외 시장 다변화에 주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은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국, 일본과 더불어 북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영업망을 넓혔다고 합니다. 노인 보호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이 같은 방 노인을 살해했지만 법무당국은 중증 치매 환자임을 들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노인들의 행방불명, 인사사고 등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BC주 검찰은 노인보호 요양시설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95세의 노인성 치매 환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법무국은 27일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존 데이머스 퍼먼 씨의 건강 상태와 중증 치매 증상을 이유로 치안상의 위험에 대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퍼먼 노인은 지난 8월 18일 룸메이트인 85세의 월리엄 메이 씨를 살해했지만 변호인은 이 95세 노인의 치매가 매우 중증이어서 의학적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퍼먼 노인은 재판을 견뎌낼 수 없으며 재판에 적합한 상태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살자의 아들도 이 노인에 대해 동정을 표하면서 아무런 개인 감정도 없이 혼미한 정신에서 저지른 일이며 이 사건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비극일 뿐이라고 말해 검찰의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퍼먼 노인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살인은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는 치매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 살인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교환 환율 1,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폭등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무려 76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온라인상의 가상화폐로 일종의 사이버 머니입니다. 민간 거래소에서 코인을 달러나 유로 등 기존 화폐로 쉽게 바꿀 수 있으며 급격한 팽창을 예방하기 위해 2145년까지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27일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에서 장중 가격이 한때 10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비트코인은 단위당 13.27달러에 거래됐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증가에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순기능 발언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8일 상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가상화폐가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등 장점도 갖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당장 비트코인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개인이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발행 주체도 없고 지급 보증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하루아침에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버냉키의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알려진 후 마운틴 곡스 거래 가격은 단 3시간 사이에 51%나 급등했고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다른 온라인 결제 수단과 마찬가지로 이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합법적인 통화 수단으로 인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이는 통화에 있어 호재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2009년 등장한 이 가상화폐는 처음에는 주로 게이머들 간에 통용됐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사용될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일 비트코인 다운로드 건수는 4만 건에 달하며 이를 사용하는 온라인 소매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밴쿠버에 비트코인 ATM기가 설치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OECD로부터 조세 투명성과 정보 교환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행 등급의 부여는 선진국임을 인정하는 국제 기준으로 특히 과세 관련 투명성과 정보 선명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6차 OECD 정보 교환 글로벌 포럼은 28일 한국과 캐나다가 과세 정보 평가와 관련 확보 가능성 등 총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 등급을 매기고 종합평가에서도 이행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50개국 중 이행 등급을 받은 국가는 캐나다와 한국은 물론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이행 등급 평가를 받지 못한 항목은 무기명 주식 소유자 정보 확보 부문으로 대체적 이행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선진국가들도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이행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들은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선진국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OECD 정보 교환 글로벌 포럼은 2010년 3월부터 회원국의 조세 정보 교환 법제 및 이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국 등 총 120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BC주 재무부 마이크 드종 장관이 2014년 2분기에 대한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BC주 정부는 2,900만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주 정부는 올해 총 1억 6,500만 달러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족이 지역사회의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바노우 씨 가족은 지난 13일 메이플리츠의 223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에 불이 나 모두 대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이 심하게 파손돼 현재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날은 같은 메이플리츠의 가든 스트리트에 있는 또 다른 가정집과 로이드 하이웨이 상업구의 쓰레기통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3건의 화재가 동일범 소행의 방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이와 관련해 체포나 구속은 없었습니다. 현재 이바노우 가족은 무료로 제공된 호텔에서 음식과 옷가지 등을 기증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약국에 괴한이 침입해 약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된 약품 중에는 치료 전 마취 등에 쓰이는 진통제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처방 없이 사용되는 것이 불법인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노숙인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에버츠포드 씨가 노숙인 6인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시청 측이 글라디스 에비뉴의 노숙지대에 닭 배설물을 버린 것과 경찰이 이곳에 노숙 텐트를 파손한 것 등을 두고 반인권적 조치로 신고했습니다. 노숙인 옹호 단체의 라킴 변호사는 2건의 사건 모두 이곳의 노숙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곳의 노숙인들은 원주민계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회 취약층이며 동시에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가 보호해야 할 주민들을 마치 외부인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이 쇼핑이 잦아지는 크리스마스 시즌 차 안에 쇼핑 물품을 오래 두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라이언 몬테규 경관은
크리스마스 시즌 중 쇼핑한 것들을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두고 트렁크 안쪽에서 잠궈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귀중품 도난범들 중 대다수는 연쇄범이며 이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어 그 기술과 수법 등이 매우 뛰어나고 능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CBC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광역 밴쿠버 지역 쇼핑몰들의 주차장 사고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피치 메도시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고 아이 엄마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 밴쿠버 지역의 주요 쇼핑몰 12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버나비의 메트로타운 센터가 1위에 올랐습니다. BC주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메트로타운 센터의 주차장에서는 5년 동안 무려 3,5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32명은 사고 당시 보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2위는 웨스트 밴쿠버의 파크 로열 쇼핑센터였다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